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벚꽃 잎이 흩날리는 4월의 오후였다. 수지는 화려한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칼을 정돈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 일자리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제 이름은 민 여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공손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민 여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수지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눈을 떼지 못했다. 고급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창문, 그리고 값비싼 미술품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민 여사는 수진을 2층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까다로운 분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셔야 해요. 수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강태우 회장의 방문 앞에 서자 수지는 잠시 주저했다. 그녀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노크를 했다. 들어와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그녀를 맞이했다. 넓은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을 향했다. 늦었어요. 태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태우는 코웃음을 쳤다. 핑계는 그만두시지. 시간은 금이에요. 특히 내 나이에는. 수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네, 앞으로 더 일찍 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수진이 준비해온 운동기구들을 꺼내기 시작하자 태우는 모든 동작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수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했다. 네, 회장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첫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수지는 주변을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넓은 방에는 가족 사진 한 장 없었고 방문객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커다란 괴종시계만이 정막을 깨며 시간을 알렸다. 그 소리가 수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태우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쓸쓸함이 비쳤다. 하지만 당신들은 희생이 뭔지 모르지. 수지는 마스크 뒤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태우의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태우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다가 다시 굳어졌다. 훗,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세션이 끝나갈 무렵 수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태우의 눈빛에서 어딘가 익숙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지금은 오직 환자를 돕는 데 집중해야 할 때였다. 방을 나서며 수지는 뒤돌아보았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회장님의 마음을 열게 해드리겠어요. 수지는 다음날 아침 어제의 긴장감을 떨치며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일찍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서울의 거리를 지나며 그녀는 어제의 만남을 되새겼다. 저택에 도착하자 민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수진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제 회장님 말씀대로 일찍 왔어요. 민 여사는 수진을 안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사실 회장님께 딸이 한 분 계세요. 지은 씨라고. 해외에 살고 계시죠. 수진의 눈이 커졌다. 아, 그렇군요. 자주 뵙나요? 민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의 연락도 없어요. 중요한 날에만 형식적으로 전화하시죠. 그것도 차갑게. 수지는 가슴이 아팠다. 어제 본 강 회장의 쓸쓸한 모습이 떠올랐다. 치료실에 들어서자 강 회장이 이미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보다는 일찍 왔군. 수지는 공손히 인사했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까다롭고 날카로웠지만 수지는 끈기 있게 대응했다. 그의 몸이 조금씩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수지는 희망을 가졌다. 회장님, 운동하시는 동안 음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강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클래식으로 틀어주시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강 회장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다. 이 곡, 지은이가 좋아하던 거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 씨는 어떤 분이세요? 강 회장의 눈에 순간 그리움이 스쳤다.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수지는 강 회장의 마음을 열게 하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지은 씨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늦었어. 난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했지. 수지는 강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는 데는 언제나 좋은 때가 있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다. 수지는 그 빛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물리치료사가 아닌 아버지와 딸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수지는 또 다른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있었다. 강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운동을 마치고 나서 수지는 민 여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세요. 민 여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회장님이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강 회장 방 벽에 걸린 큰 그림에 고정되었다. 수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배경은 꽃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기의 모습이었다. 그 아기는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귀 뒤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 점은 그녀의 것과 똑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 여사님, 저 그림 누구의 모습인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 여사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아, 저건 지은 씨예요. 회장님이 지은 씨가 아기였을 때 그리게 하신 거죠. 유일하게 간직하고 계신 추억이에요. 수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귀 뒤를 만져보았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점. 괜찮으세요? 민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급히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그냥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녀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그 그림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내일은 꼭 어머니께 물어봐야겠어.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발견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비밀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제 본 그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다. 오늘은 왜 이리 일찍 오셨어요? 민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수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 여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풀잎 위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어제 본 그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 그림은 회장님께 매우 특별한 거예요. 지은 씨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신 거죠.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그 아기의 귀 뒤에 있는 점이 제 것과 똑같아요. 민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는 자신의 귀 뒤를 보여주며 말했다.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어요. 민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 여사님, 제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지은 씨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젊었을 때 한 가정부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 가정부가 쌍둥이를 낳았죠. 하지만 회장님의 가문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민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아이는 회장님이 키우고 다른 아이는 그 가정부가 데리고 갔어요. 수지는 눈물이 났다.
그럼 제가 민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네, 수진 씨. 당신이 바로 그 쌍둥이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 씨, 진정해요. 민 여사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이 회장님과 닮은 점이 많다는 걸 깨닫겠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지은 씨는 알고 있나요? 민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은 씨도 모르고 있어요. 회장님은 이 비밀을 철저히 감추셨죠. 수진은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 앞에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물어볼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진아, 웬일이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제 출생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러니? 수진은 강 회장의 저택에서 본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민 여사와 나눈 대화도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큰 거짓말을 했구나.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 말대로야. 강태우 회장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너에겐 쌍둥이 언니가 있어. 수진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요?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버린 게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어머니는 천천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 회장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둘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회장님의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됐어. 그분은 내가 임신한 걸 알고 격분하셨지. 쌍둥이가 태어나자 그분은 우리를 갈라놓기로 결심하셨어. 수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들었다. 회장님의 어머니는 지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에겐 너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 우리를 내버려 두겠다고. 그럼 회장님은 동의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분도 반대했어.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없으셨잖아요.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어. 네가 그 가문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던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해, 수진아. 하지만 기억해. 넌 언제나 내 소중한 딸이야.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순 없어. 수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이제 그녀 앞에는 큰 선택이 놓여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낼 것인가? 수진은 어머니와의 대화 후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강 회장의 저택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민 여사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어야 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저택으로 향했다. 일주일 후 수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저택을 찾아갔다. 수진 씨 걱정 많이 했어요. 민 여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수진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민 여사님,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 여사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알겠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강 회장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 회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나 안 오더니 갑자기 웬일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이 그림 속 아기, 제 쌍둥이 언니지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이 버리신 또 다른 딸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께 들었어요. 그리고 민 여사님도 확인해 주셨고요. 수진이 대답했다.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왜 저희를 갈라놓은 거예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내 어머니,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 하지만 난 늘 너희를 생각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버려두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두려웠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두려웠던 거야.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였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시작해보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 회장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과 강 회장의 대화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수진은 여전히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강 회장의 운동을 돕고 있을 때였다. 강 회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 그녀는 어떻게 지내시니?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잘 지내세요.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강하신 분이에요. 강 회장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다. 그래, 그녀는 항상 강했지.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 제 언니, 지은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강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지은이는 너와 많이 달라. 냉정하고 독립적이야. 하지만 그 아이도 상처받은 거지. 언니도 이 사실을 모르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른다. 난 그 아이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젠가는 알아야 할 거예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민 여사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곧 돌아온다고 합니다. 강 회장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언제 온다고 하더냐?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 주 금요일이래요. 민 여사가 대답했다. 수진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내가 먼저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수진아, 강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은이는 복잡한 아이야. 우리가 천천히 접근해야 해.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약속하마. 적절한 때가 오면 모든 걸 말하겠다. 방을 나서면서 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를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금요일이 다가오자 저택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진은 평소와 달리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지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두려웠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 여사가 그녀를 불렀다. 두 사람은 조용한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왔다. 지은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민 여사가 말을 꺼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요. 민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는 미국에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죠. 하지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몇 달에 한 번 중요한 날에만 전화하고 그마저도 짧게 끝나죠.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그런 거죠? 민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 씨는 어릴 때부터 회장님의 사랑을 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항상 일이 바빴죠. 결국 지은 씨는 아버지의 사랑 대신 성공을 선택한 거예요.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아버지의 부재와 지은이 느꼈을 아버지의 무관심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았다. 지은 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물었다. 민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해서 걱정돼요. 지은 씨가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잠깐 내 방으로 와주겠나? 수진은 민 여사와 눈빛을 교환하고 강 회장의 방으로 향했다.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 지은이가 온다. 그가 말했다. 난 아직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장님,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 아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알아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내일 모든 걸 털어놓겠다. 수진은 방을 나서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침 일찍부터 저택은 분주했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민 여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지은 씨가 공항에 도착했대요. 곧 여기 올 거예요. 민 여사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쌍둥이 언니를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췄다. 수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모습은 수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버지, 지은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강 회장과 지은의 대화가 이어졌다. 잘 지냈니, 지은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뭐 그럭저럭요. 지은의 대답은 냉담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가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순간 저택 전체가 정적에 빠졌다.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이야, 지은아. 내겐 쌍둥이 동생이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단다. 수지는 그 순간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떨리는 다리로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은은 충격에 빠진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말을 잃은 채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분노,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의 빛이 교차했다. 이게 어떻게?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두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너희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줄 테니. 세 사람은 거실로 향했다. 수지는 지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긴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이 가족은 오랜 세월의 비밀과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거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강태우, 지은, 그리고 수진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태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다. 지은아, 수진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큰 잘못을 했다. 지은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잘못이요? 평생 거짓말을 한 게 고작 잘못이라고요. 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다. 태우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때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때 태우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태우는 대답 대신 더 심하게 기침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지은도 놀라 다가왔다. 수진은 재빨리 행동했다. 민 여사님, 빨리 와주세요. 민 여사가 급히 들어왔고 태우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어머나 회장님, 약은 드셨어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민 여사는 서랍에서 약을 꺼내 태우에게 건넸다. 수진은 물을 가져왔고 지은은 아버지의 등을 문질렀다. 잠시 후 태우의 기침이 잦아들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 앉았다. 죄송해요, 딸들아.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 지은의 표정이 변했다. 분노 대신 걱정이 서렸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최근에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약 먹는 것도 자주 잊으세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왜 이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태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다 보니 그만. 수진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일단 아버지 건강부터 챙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이야기해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두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걱정하는 가족이었다. 태우의 건강 악화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지은은 출장을 미루고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수지는 물리치료사로서의 역할에 더해 딸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수진이 태우의 운동을 도와주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책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회장님, 이 사진첩을 봐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봐도 좋다. 수진은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어린 지은의 모습이 가득했다. 학교 입학식, 생일 파티, 가족 여행. 하지만 수진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머니, 제 어머니 사진은 왜 없나요? 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네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떠났을 때 나는 화가 났었지.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희를 완전히 잊으셨던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잊은 게 아니야. 잊으려 했지만 매일 밤 너희 생각을 했단다. 하지만 내 어리석음과 자존심 때문에 너희를 찾지 못했어. 그때 지은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사진첩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지은이 물었다. 수진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우리 어머니 얘기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분 어떤 분이셨어요? 태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어. 너희 둘을 너무나 사랑했지. 그런데 왜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는 가문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수진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이해,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아버지, 지은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려웠다. 너희가 날 미워할까봐,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세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혼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진 후 저택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수진과 지은은 서로를 알아가려 노력했고 태우는 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오후 민 여사가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지은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요. 태우와 수진, 그리고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이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긴급히 돌아오라고 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태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언제 가야 하는 거니? 내일이요. 지은이 대답했다.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대요.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겨우 언니를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한다니. 언니, 정말 가야만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건 내 경력에 중요한 일이야.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네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번엔 꼭 연락하며 지내자.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느껴졌다. 지은아, 태우가 입을 열었다. 미국에 가면 내 어머니, 아니, 너희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봐. 언젠가 우리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구나. 지은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부드러워졌다. 알겠어요, 아버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자주 연락해요. 이제 겨우 찾은 자매인데.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수진아.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태우는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고 수지는 언니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지은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미래를 생각했다. 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아직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했지만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이 비행기에 오르며 태우와 수지는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지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매일 아침 태우의 물리치료를 도왔고 점차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은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언니에게 처음 쓰는 편지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언니가 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었다. 태우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가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까지. 언니, 우리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께서는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언니는 어머니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나요? 함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쓰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언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수지는 용기를 내었었다. 언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나요? 아버지와 저는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싶어요. 부디 언니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동생 수진 올림. 수지는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검토한 후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다. 지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지는 이것이 그들 가족의 치유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언젠가 그들이 함께 이 별들을 볼 수 있기를 수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메일을 보낸 지 며칠 후 수지는 매일 아침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지은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수진에게 내 이메일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지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고 싶어. 다음 주에 급하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태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수진아,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어. 내 반응이 너무 격했었어. 태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은아. 내가 사과해야 해.
너희에게 큰 상처를 줬으니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 실수했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때였다. 태우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오른쪽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수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태우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119에 전화해. 수진이 지은에게 외쳤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진과 지은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처하셔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수진과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병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돌봐야 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할게.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은이 불안하게 물었다. 수진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매애를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다. 태우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그들도 함께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이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수진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병실로 향했다. 이제 그들의 진정한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수진과 지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태우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두 딸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곁에 있을 거예요. 의사가 들어와 태우의 상태를 설명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 치료와 물리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지은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어.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돌볼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함께... 그래.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돌볼 거야.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해야 해. 다음 날부터 두 자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수진은 아침에 물리치료를 돕고 지은은 오후에 언어치료를 담당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태우의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걷는 것도 조금씩 나아졌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태우는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다. 고마워, 내 딸들아. 수진과 지은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회복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태우는 과거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했고 두 딸은 아버지의 노력을 인정했다. 어느 날 저녁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 어머니 만나고 싶구나. 수진과 지은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수진이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고 싶대요. 우리 모두 함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수진아. 가족이 다시 모이는 날이 올 줄이야. 수진은 전화를 끊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두 자매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태우가 퇴원한 지 한 달 후 가족 모임의 날이 왔다. 수진의 어머니 미경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강 회장의 저택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아침부터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진과 지은은 거실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태우는 휠체어에 앉아 초조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긴장되는구나. 미경이를 다시 만난다니.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자 미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지은이 다가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태우를 바라보았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오랜만이에요, 태우 씨.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과 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었다. 미경이 태우 앞에 앉았다.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았지.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봐요. 수진과 지은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음과 눈물, 후회와 용서가 오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마지막으로 태우가 입을 열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제부터는 진실한 가족으로 살아가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과 지은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미경은 태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